안녕하세요. 원효대 세무사의 척척세법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세무사님, 요새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제목에서 AI 세무조사라는 게 종종 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세무조사를 한다는 건가 하고 궁금했어요. 아, 일단 이거는 요즘에 저도 이제 주변에 사람들 많이 물어봐서 저도 이제 많이 대답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 AI 세무조사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2025년 1월 22일 날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국세정 운영 방안에 대한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국세청이 이거는 올해만 특별히 발표한 건 아니고 매년 발표합니다. 매년 초에 이제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세정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하는 건데 거기에 AI 관련된 내용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문서에 대한 내용을 관련된 내용 문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세청에서 제일 먼저 자평하고 있는 게 작년의 주요 성과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걸 평가하고 있느냐면 AI 전화 상담 도입에 대해서 크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국세청에 상담 126번 상담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AI 전화 상담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올라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국세청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잘한 거는 확대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AI 시스템을 전화 상담 이후에 다른 부분도 확대시킨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AI를 가지고 탈세를 갖다 잡아내는데 많이 좀 선정을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법인세, 세무조사를 할 때 많이 좀 이제 이제 그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올해부터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될 예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국세청의 핵심 추진 과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정 기준을 공개할 겁니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공개한대요, 올해. 공개하고, 그 다음에 아마 개인 세무 공무원의 부당한 세무조사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조사팀이 있으면은 해당 세무조사건에 대해서 조사팀 자체를 교체할 겁니다. 이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유리하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주 좋은 이제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시험 삼아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던 AI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종합소득세랑 연말 정산에 대해서 적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1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부가가치세 때 한번 적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점점점 확대가 될 거예요. 또 하나의 한 축은 이번에 문서에서는 매년 국세청이 발표하는 조사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사 규모는 예전하고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평균 최근 5년 동안 조사 건수는 14,000건이고 아마 올해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단서가 붙었는데 조사 규모는 유지하되 세무조사의 질은 향상시키겠다. 이게 올해 세무조사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그러면 질을 어떻게 올리느냐? 일단은 개인에 대한 표본조사는 줄이고 명백하게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하겠다. 이게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하게 신고한 사람들은 불이익이 없고 다만 악의적인 탈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조사하겠다. 그런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이 이제 또 발표한 게 뭐냐면 조사 선정의 정교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축적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활용하겠다는 거고 활용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할 때 신고가 불성실한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때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무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들한테 빅데이터를 근거로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정기 조사 선정에서도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실제로. AI가 그러면은 비정기적으로 조사할 때는 일반 개인도 조사하느냐라고 하는데,
보통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는요, 사업자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기, 비정기 조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은 매년 신고한 신고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느냐 또는 비정기적으로 일시 조사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사업자들에 대한 정기조사, 비정기조사에다가 AI 시스템 도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정착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뭐 상속증여세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겠으나 그건 나중에 일이고 아직까지 올해 발표한 문서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청에서 또 하나 이제 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민생 침해 사범들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탈세 또는 체납 사범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AI 시스템 도입할 거다. 그래서 민생 침해 사범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불법 다단계업자들, 두 번째로는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들, 세 번째로는 서민들에게 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를 넘어 훨씬 고리로 받는 사채업자들. 얘네들이 대부분이고 얘네들이 이제 주요 타겟이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당한 책임을 이제 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한다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 탈세도 차단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마 AI가 많이 이제 그 타겟팅을 거는 부분일 건데 달러나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으면은 걸리기 때문에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하는 신종 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아마 이제 빅데이터나 AI를 가지고 많이 적발해야겠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나온 국세 그 행정의 조사 방향입니다.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징수 포상금을 신설을 하고 승소 장려금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러면은 뭐 세무 공무원들이 뭐 자기네 이 징수 포상금 받기 위해서 아무나 막 세무조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는요 조사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백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무작위로 들어온 세무조사야. 그러면은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징수 포상금을 이제 지급한다고 하면은 다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느냐면 이번에 그 나온 문서에 보면은 고강도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가 징수 분야 직원 중에서도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무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부가 징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가 징수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세무 공무원들이 부가 징수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공적을 세운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급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조사한다는 그런 유언비어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승소 장려금을 계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승소 장려금이 어떤 경우냐면은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부과되면은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는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이제 오래 끄는 경우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는데 만약에 세무 공무원이 정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과세해서 이제 소송에 걸려서도 훌륭하게 방어를 했으면 그때 보상을 지급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올해 이 2025년에 이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틀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은 AI가 국세청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모든 데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AI는 현재 국세청에서는 신고 상담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고서를 받아보고 나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와 혼용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신고한 사업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AI 관련해서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